포워딩이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른 유튜브에서 포워딩 절대 가지 마라 이런 댓글도 보셨을 거고요. 보통 사람들은 포워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얻을 때가 별로 없죠. 포워딩의 치명적인 단점 그리고 장점 등 여러 가지 얘기해 볼게요. 저는 포워딩 안에서 이직을 여러 번 했었고 지금은 소규모 회사에서 평화롭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포워딩에 질려서 나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거는 영어가 필수인가에 대한 것 같아요. 글로벌 포워딩은 무조건이죠. 전화통화도 많이 하고요. 영문 매뉴얼도 많고요. 로컬 포워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국내에 포워더가 엄청 많아요. 직원 3, 4명 있는 곳부터 해서 그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 중에는 굳이 직원이 영어까지 안 해도 되는 곳들도 있지만 중견 이상은 영어가 필수입니다. 포워딩마다 색깔이 있거든요. 로컬 카고가 많은 곳, 노믹 카고가 많은 곳, 아니면 적절히 혼재하는 곳. 로컬 카고, 노믹 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의 다른 영상 참고해 주세요. 로컬 카고가 많은 곳은요, 파트너랑 주고받는 이메일 양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영어를 스피킹까지 안 해도 되고요. 95% 정도는 이메일로 다 처리를 합니다. 진짜 급한 일 아니면 전화통화 잘 안 해요. 이메일도 보통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들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복붙하면 됩니다. 보통은 내가 메일 보내면 파트너가 알았다, 잘 받았다로 교신이 끝납니다. 영어 가능자를 선호하겠지만 아닌 곳도 있을 거예요. 노믹하고가 많은 곳은요, 영어가 필수지만 마찬가지로 전화통화는 잘 안 합니다. 이건 본인이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면 급하면 그냥 전화를 바로 하면 됩니다. 급할 때 있잖아요. 그럼 전화해서 내가 할 말을 줄줄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내가 메일 보냈다, 급하니까 빨리 회신해라, 이 정도만 하고 끊어요. 그리고 노믹하고가 많은 곳이라도 파트너가 한국계라면 영어 쓸 일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여행사 있잖아요. 사람을 상대로 하면 여행사고요. 화물을 상대로 하면 포워딩인 거예요. 고객사가 수출이나 수입을 진행하겠다고 우리한테 연락을 주면 이후부터 진행되는 모든 물류 과정을 포워딩에서 조율하고 진행을 해줍니다. 이 과정들이 좀 길고요. 중간에 촘촘하게 해줘야 하는 업무들이 많아요. 수출 통관 대행도 하고 차량 보내서 화물 픽업하는 것도 하고요. 여하튼 일들이 많고 복잡합니다. 보통은 해상 수출 수입, 항공 수출 수입 이렇게 4가지로 부서가 나뉠 거예요. 소규모라면 묶음으로 부서를 나눌 수도 있고 화주별로 나누는 곳도 있습니다. 수출 수입 비교하면 보통 수출이 일이 더 복잡해요. 수입은 우리 파트너가 스케줄 잡아서 서류를 보내주면, 그러니까 다 세팅을 해서 보내주면 우리가 한국 도착 이후부터 핸들링하면 되거든요. 수출은 우리가 가격 세팅하고 부킹해야죠. 픽업하고 수출 통관해야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수출을 먼저 배워서 경력을 쌓고 나중에 수입도 배우는 게 좋아요. 수출을 알면 수입은 역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다소 쉽거든요. 한 포워딩에서 수출 경력 3년 쌓아놓으면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은 수월합니다. 포워딩은 전공이랑 무관합니다. 대체로 포워딩은 입사, 퇴사가 수시로 이루어져요. 한 포워딩에서 오래도록 일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구인 수요가 꾸준히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나이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나이대가 좀 있더라도 신입으로 취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력서 넣을 수 있는 데가 좀 제한적이긴 하겠죠. 대기업이 아니라면 특별히 준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무역 영어 자격증 같은 게 있으면 가산점이 되겠죠. 인코텀즈 같은 용어들을 알고 있으면 실무에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저는 같이 일했던 동료들 중에는 무역 관련 자격증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구직 활동 하시다 보면 콘솔사라는 곳도 보일 거예요. 콘솔사, 콘솔 업체에 대해서는 저의 다른 영상 참고해 주세요. 수출을 하는데 1부터 10까지의 단계가 있다고 하면 포워딩은 1부터 10까지를 하고요. 콘솔사는 한 5부터 8까지 부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부터 4까지는 뭐냐면 화주 상담, 픽업, 수출 통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9부터 10까지는 도어 딜리버리 거는 현지 배송까지 챙겨야 하고요. 그리고 기타 CS 정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과장급에서 퇴사를 했는데 후임을 콘솔사 출신을 뽑았어요. 그 사람도 과장급이었는데요. 그런데 수출면장을 잘 모르더라고요. 콘솔사는 본사랑 공항의 업무가 확연히 나뉘는데요. 본사에서는 항공사 부킹 잡고 정상만 하고 서류, EDI 전송 이런 걸 모두 공항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 후임이 본사에서 예약 정산만 했던 터라 면장을 잘 모르는 거죠. 요점은 콘솔사에 있다가 포워딩으로 가면 처음에 고생을 하고 적응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뒤로 모르는 일들이 좀 있으니까요. 반대로 포워딩에서 콘솔사로 가는 건 나쁘지 않죠. 오히려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무역회사는 안 다녀봤는데요. 포워딩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무역 서류들을 봅니다.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원산지 증명서, 수출 면장 정도인데요. 이 정도 서류에 대해서는 아마 무역회사 직원들보다 더 잘 알 것 같아요. 저는 포워딩에서 무역회사로 이직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물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무역은 이 물류도 핵심일 테니까요. 무역회사는 어떨지 저도 궁금하네요. 포워딩의 장점은요. 회사가 망하거나 본인한테 어떤 문제가 있거나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거나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면 적어도 회사에서 해고하는 일은 없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다 자기 발로 나간다는 거죠. 퇴사 이유 중에 제일 큰 부분은 단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여성분들은 초반에 어려운 시기들을 좀 버티고 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어요. 여성으로서는 경제활동을 오래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남성분들은 포워딩에서는 보통 남직원을 뽑아서 업무를 1년 정도 가르치다가 이후에는 영업으로 돌릴 생각을 하고 뽑습니다. 왜냐하면 실무를 알아야 화주 상담도 하고 운임 판매가 가능하니까요. 업무가 성격에 맞아서 계속 업무로 남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비중이 높지는 않을 것 같네요. 한 포워딩에서 3년을 지낸 경력이 있다면 이직은 수월한 편입니다. 그러니 좀 어려운 구간만 잘 버티면 그 경력으로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가면 되죠. 포워딩의 단점은요. 아마도 이것이 치명적인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고객한테도 을, 항공사 또는 선사한테도 늘 을이라는 거. 고객사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종종 사용해야 하는 거.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중간에서 들들 볶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 억울한 때가 좀 종종 있죠. 포워딩에서 제일 들들 볶이는 거는요.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진행하면서 스케줄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항공 같은 경우 여객은 좌석이 정해져 있잖아요. 1인 1좌석. 근데 화물은 그렇지 않아요. 공간에 채워넣는 거기 때문에 항공사는 대부분 오버부킹을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발 코앞에서 캔슬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량도 실제로 부킹받은 것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어요. 공간을 비워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자기네들은 실적하고 직결되니까. 종종 있는 일이 내 짐이 그 비행기에 못 태워져서 일정에 딜레이가 생기면 화주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약을 했는데 왜 못 나갔냐? 항공사 책임 아니냐?
이해를 못하겠다. 항공사는 뭐라고 하냐? 라고 포워딩에 컴플레인을 하지만 이런 거 항공사나 선사에 저희는 세게 말도 못합니다. 항공사나 선사는요, 스페이스 문제로 못 나갔다 하고 통보하면 끝이에요. 저희는 그냥 화주 기분 누그러뜨리려고 최대한 부드럽게 얘기를 하지만 항공사나 선사가 죄송하다고는 잘 안 합니다. 그냥 그런 거죠. 중간에 있는 포워딩만 쪼이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 할게요. 포워딩마다 색깔이 다르다고 했죠. 회사 규모에 따라서, 직장 상사, 사장님, 동료들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일의 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모든 직종에 속하지 않나요? 다만 포워딩이 좀 더 심하다. 개 중에는 많이 심한 곳도 있다. 포워딩에 질려서 이 업계를 떠나는 분들도 많고요. 포워딩을 헬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마 어디 댓글에서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중간에서 많이 치이는 부분 때문에요. 그럼에도 포워딩에서 일하는 게 가끔은 재밌기도 합니다. 내가 짠 판이 제대로 굴러가서 선적까지 마무리가 잘 되었을 때, 아니면 일이 꼬이고 있었는데 해결을 잘 했을 때, 파트너나 고객사가 내 서비스에 만족을 했을 때,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워라밸이나 육아휴직 이런 복지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이 너무 많은 포워딩은 비추천입니다. 야근도 야근이지만 연차나 여행 등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야 할 때는 이게 수월치 않을 수도 있어요. 일이 해결 안 되고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으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내향형이면서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성향이라면 저는 정말 비추천합니다. 제가 여기에 속해서 지금은 편하게 일하고 있지만 안정기에 들기까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